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주어하고 조가 똑같으면 이 앞에 있는 주어를 이 주어를 빼고 접사도 빼고 동사를 뭘로 ing가 이를 고치고 조동사를 하는 게 분사 구문인데 이렇게 컴마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게 맨 앞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ing가 맨 앞에 있으면 동명사랑 주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컴마를 찍어서 동명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ng와 ed의 해석은 대부분은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뒤에 있는 경우도 컴마를 찍는 게 일반적이거든. 뒤에 있을 때는 좀 다른데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뒤에 올 때는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그 사람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냐면 ing로 바꿔서 arriving이라고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그 사람이 메리를 좋아했으니까 그 사람이 샀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좋아하니까.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3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시험 만약에 내면 3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인데 여기 있는 주어하고 여기 있는 주어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20 뭔지 모르겠지만 20 클리프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절벽에 있으니까 나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아무튼 그래서 아니, 안 가면 되지. 기어 올라간다고 거기를? 네, 그래서 이때는 밑에 뭐라고 적냐면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여기는 주하고 뒤에는 주가 다르면 앞에 있는 주를 억지로 쓰고 나서 ing를 쓰고 조동사를 쓰거든요.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독립적으로 주어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잘 내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전등이 없기 때문에 옷으로 써야겠네요. 내가 양초를 켜야겠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주하고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친다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어란 말이 뜻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being located in the cliff I have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가 수업에 나타났기 때문에 스튜던트가 뭐라 그래? 그냥 늦게 왔다는 얘기네, 그죠? 여기 왜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조가 똑같으니까 조를 빼고 동사를 ing로 고치면 되니까 appearing to class, the students was scolded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5번 안 나와. 여기는 아니다. 5번. 네. 5번은 무슨 문제냐면 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오늘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왜냐면 앞에는 뭐고? 과거고 뒤에는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안 해서 오늘 못 풀었다가 아니고 어젯밤에 공부를 안 해서 오늘 못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어떻게 쓰면 not studying hard라고 쓰게 되면 공부를 안 해서 못 풀었다가 될 텐데, 우리나라 말은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있는 동작과 앞에 있는 동작이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오늘 공부만 해서 오늘 못 풀었다는 얘기가 되므로 옛날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창피당했다 이런 느낌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때는 모양을 좀 바꿔서 having pp로 씁니다. 그래서 밑에 또 뭐라고 적냐면 접속사 조동사 조동사 문장에서 동사를 비교했을 때 여긴 동사가 먼저 발생을 하면 동사의 모양을 having pp로 쓰거나 having been pp로 쓰고 조동사를 씁니다. 아까 ing가 맨 앞에 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하니까 하면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별도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까? 엔드로 할 때는 뒤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해석을 되게 하는데 having pp나 having pp는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죠? 자동 날라갔어요. 왜? 하면서란 말 자체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럼 having pp나 having pp가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했으니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석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군요. 내가 어제 아침에 아침을 먹었어요.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샤워하면서 밥 먹었다는 얘기니까 물을 막 뿌려가면서 몸에 비누를 막 칠해가면서 내가 밥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되게 지저분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오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서 이렇게 쓰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죠. 됐습니까? 또 그 남자애들이 사고를 당해서 그 남자애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having been in 이렇게 쓸게요. 다쳤다고. 굳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이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위에 설명 보면 맨 위에 설명 보면 해빙 빈을 생략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빙 빈은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PP 하나만 써가지고 PP는 과거 분사이고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고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는 이미 과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볼까? 잘 알겠습니까? 해빙빈이 헤어트하면 이미 옛날에 다쳤기 때문에가 되고 다시 말해서 더 먼저 발생했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해빙 PP를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쓰면 되고 허트만 쓰게 되면 다쳐서가 됩니다. 수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다쳐서란 말은 이미 다쳤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빙 PP를 쓸 필요가 없이 PP만 가지고 얼마든지 사항을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해빙 빈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제 5번은 그렇고 3번하고 이제 6번은 말 그대로 독립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t was holiday 뭐 하니까 여기는 비인칭 조가 되어서 오늘이 할러데이 즉 휴일이니까 뱅크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it being a holi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때 it을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조하고 뒤에 있는 조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하고 뒤에 있는 조가 다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상일고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거 프린트 만드는 거 되게 많이 보는데 만약에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아까 대은 핫은 이렇게 되고 대은 이게 나와있네요. 접속 관계되면서 동격 이렇게 핫하고 대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운 게 그냥 핫만 가지고 구별하면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해야 돼요. 그래서 화신이 아니냐 구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세 조건은 어떻게 되고 화세 조건은 앞에 명사가 없고 뭐야 답이 없잖아. 하나밖에 답이 아니네요.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이제 불완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핫은 뜻이 첫 번째 무슨 뜻이고 무엇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란 단어가 뒤에 빠져야 돼요. 이렇게 무엇이 무엇을 그래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부르고 불완전한 구조가 따라 나온다고 부르고 핫은 뜻이 뭐니까 뭐뭐 하늘이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니까 것이란 말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식을 만든 건 내가 공식 만든 건 뭐라고? 응?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입니다. 뭐라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라고 외워서 실은 앞에 명사가 없다는 표시를 해서 선행사가 없다고 X를 치고 뒤에 명사 없다는 표시를 해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이렇게 네모 X를 쳐가지고 양쪽 다 X가 들어간지를 확인을 해야 돼. 3학년들은 좀 다른데 3학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질문하는 거 많이 들어보니까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안 풀리는 거 종종 있거든요. 명사 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화시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라는 뜻이니까 명사거든.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명사 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명사 자리는 어디? 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지금 화시 하나밖에 없는데 4번에 텔미의 텔은 A한테 B를 말하다라고 해서 명사가 두 개가 나오고 앞에 있는 명사를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명사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A하고 B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때 텔미의 미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것을 말하다는 뜻이니까 이때 화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니까 앞에 명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선행사라고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그걸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가 있다고 해서 꾸미는 것은 아니니까 좀 다른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별개의 문장. 그럼 이제 미를 빼고 보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의 구조가 되므로 화시절에가 맞고 그럼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씩 해봅시다. 1번은 조동사와 조동사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2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오니까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니까 주어가 빠지고 동사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접속사, 관계대명사. 3번도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조동사가 있고 met이라는 단어 다음에 x를 이렇게 쳐서 뒤에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4번은 관계대명사, 위라는 것이 답이고 5번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톰 원 골드 메달에다가 어떻게 적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적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동격의 명사절은 아주 가장 특이한 구조로서 밑에만 적어볼게요. 뭐뭐라는 명사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명사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이때 명사는 생각이나 개념이라는 명사가 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희망, 뭐뭐라는 생각, 뭐뭐라는 개념, 뭐뭐라는 가정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오고 여기서 외워야 될 단어는 딱 하나인데 뭐뭐라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격의 명사들은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생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그거를 뒤에서 풀어서 뭐뭐라는 생각, 개념, 뭐뭐라는 위에서 말하는 뉴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외국 책 보도 그렇고 우리나라 책을 봐도 생각이나 개념이라는 명사가 잘 나온다고 굉장히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격의 명사들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생각이나 개념을 뒤에서 풀어 쓴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때 대신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5번이 나오는 게 맞죠. 3학년들은. 또는 그 1, 2, 3, 4, 5로 묶어서 대과 화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죠.